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자녀가 학생인 경우 학부모님들은 이제 요즘은 학력고사라든지 이럴 때 중간고사라든지 시험에 대해서 민감하죠. 자녀가 시험을 앞두고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부모의 마음가짐은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시죠? 네. 평소에 내가 시험에 대한 것에 바르게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시험은 철저히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나의 발전이 얼마나 됐나 하고 자신의 지난 날과 오늘의 내 모습을 점검해 보는 과정에 시험이라는 도구가 필요하다. 시험이야말로 철저히 나를 돌아보게 도와주는 좋은 친구다 하고 시험을 바라보는 자세가 대단히 긍정적이어야 한다는 게 사실은 실력 발휘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험 보지 않는다 했을 때 과연 내가 공부를 빡세게 해서 이렇게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데 그 시험이라는 게 있으니까 일단 시험 본다는 그걸로서라도 열심히 해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런 시험 제도가 자신을 적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드는 하나의 도구다 이렇게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은 철저히 내가 공부한 것은 다 발휘하겠다는 자세로 준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해준 이야기도 기억이 날 거예요. 많이 공부를 하는 것보다 제대로 하나를 해서 그걸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옆에서 볼 때는 와 공부한 게 바로 드러나서 보여주고 있으니까 와 대단하다 소리 바로 듣는데 근데 오랫동안 공부를 막 많이 했는데도 아직 표현 하나 제대로 뭐라고 생각 말 행동을 아직 관점 이동이 안 돼 있을 때는 아니 무슨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더만 뭐 안 했네나 뭐 니나 별 차이가 없네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은 공부할 때 요령이 그냥 이 짧은 거 하나라도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일상에서 사용하라는 거죠. 그러면 시험을 칠 때 자기가 공부한 거는 100%다 발휘가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발휘가 되고 나면 그 나머지는 요즘 말로 뭐 사지선다형이든 오지선다형이든 이런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내가 확실히 알고 나면 두 개를 지하고 나면 두 개밖에 안 남아요. 확률적으로 벌써 50%예요. 내가 확실히 공부해 놓으면. 그 두 개 중에서 답 찾는 게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답은 두 가지밖에 없어. 나를 틀리게 하려고 답을 살짝 꼬려면 말이 길어져요. 그럼 좀 잘 모를 때는 긴 거 찍으면 맞아요. 출제하는 사람이 어쩔 수 없잖아요. 살짝 꼬아야 되는 말이 좀 쓸데없이 길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너무 쉽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면 수학 같은 것도 확실하게 문제를 풀면 그 과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 문제는 100% 맞출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정확하게 분간이 되니까 그럴 때 내가 생각을 내려놓고 하느님을 찾든 부처님을 찾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내려놓을 때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심해서 영감 받아라. 자, 이건 뭐예요? 스승님 이건 뭐예요? 하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탁 던지는 거죠. 무심해서. 그러면 영감이 딱 내려와요. 그럼 그때 그걸 딱 하면 딱 맞는 맞춤식 서비스로 답을 이렇게 찍는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답에 해당되는 것에 자기는 근접하게 되죠. 왜냐하면 일러주니까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 많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라도 확실히 해서 내가 표현을 100% 해보자 하는 것을 시험이라는 도구로 내한테는 사용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내가 전지전능한 영이니까
모른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잠깐 기억이 안 났을 뿐이니까 물어봐야 되겠다고 순간적으로 이거는 뭐예요? 하고 물어서 느낌이 오는 영감을 받아서 표현을 하는 것. 두 가지를 병행해서 시험을 칠 때마다 해보는 것. 그러면 시험 참으로 자기한테는 소중한, 하나는 전지전능한 영을 자기가 사용해보는 공부도 되고, 하나는 열심히 노력한 혼을 발휘하는 두 가지를 다 표현해 볼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된다.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부모는 무심해서 편안한 기운을 보내주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무심해서 한 생각 내어주는데 어떻게 내어주냐면, 너는 원래부터 잘했단다. 이렇게. 왜냐하면 전지전능한 영이니까. 그래서 완벽하게 믿어주는 눈빛을 보내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볼 때마다 항상 사랑으로 바라보는데, 너는 전지전능한 영이라 원래부터 잘했으니까 잘해낼 거라는 믿어주는 눈빛으로 딱 봐주는 거예요. 대단한 힘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자랐거든요. 저는 늘 칭찬받고 자랐다고 이렇게 내가 느꼈거든요. 근데 정작 우리 어머니한테 어떻게 칭찬을 하셨냐고 물어본 거예요. 법사님께서 그렇게 아들을 키울 때 어떻게 칭찬을 늘 받았다는데 어떤 칭찬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게 칭찬을 한마디도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늘 눈빛으로 믿어주면서 너는 그런 거 다 해낼 수 있어 하고 믿어주는 눈빛으로 이렇게 에너지를 보냈다는 거야. 그게 뭐냐, 살리는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늘 칭찬받고 사랑받고 있다고 그 속에서 잘한 거예요. 그걸 알고 보니까 말로 한 게 아니고 다 쳐다볼 때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믿어주는 힘이, 제가 이 지구에 와서 기운기를 한번 물어본 적도 없어요. 우리 집에는 기운기도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거 안 하시니까. 기운기 있는 사람이 와서 뭐 밭을 갈거나 이렇게 안 그러면 짐을 실어주는. 근데 아버님이 지금 우리 종갓집이 제사를 지내면 옛날에는 전부 다 집에 있는 벼를 방아를 쪄서 그걸 팔아서, 그죠? 그게 이제 쌀이 돼서 돈이 돼서 제사장을 봐야 했는데 아버님이 안 들어오니까 그 어머니가 제사장을 봐야 되는데 아버지가 안 도신다. 그럼 어머니 제가 방아 쪄서 그렇게 쌀 팔아서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웃집에 가서 기운기를 빌려달라 한 거야. 그 비운기 시동을 시동거를 좀 끌고 와서 기운기를 한번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배를 이빠이 기운기 싣고, 그래 많이 팔아야지 쌀로 바꾸면 돈이 많이 나와야 뭐 제사장을 보니까요. 그래서 기운기를 가지고 이빠이 끌고 가다 대문 박아가 다 부수고 뭐 가서 이제 저 큰 동네만큼 떨어져 있어. 큰 동네 그래서 방아를 다 쪄서. 근데 가면 우리가 싣고 오는 게 아니고 방앗간에서 맡기잖아요. 자기도 쌀 팔아서 해달라고. 그래서 기운기 가지고 갔다. 집 대문을 부수고 이렇게 해도 한 번도 어머니가 내가 기운기 가져와서 한다 해서, 야, 기운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거 할 수 있겠나?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눈빛으로 너는 할 수 있다는 눈빛으로 그냥 밀어줘요. 어느 부모가 할 그런 생각으로 하겠어요.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데. 그 다음에 또 지금 봄 되면 이제 가을 개서 보리를 갈아야 돼. 가을 되면 이제 너 보리를 갈으면 봄에 이제 수확해야 돼. 아버님이 하고 나가시면 또 안 들어오시니까, 지금 보리를 갈아놔야지 봄에 수확할 건데 아버지가 안 들어. 아이고, 제가 로타리 쳐서 보리 갈게요. 그러면 뭐 로타리 치본 적이 없어. 근데 기운기 있는 줄 알아서 로타리 그거 달라 그래. 그럼 그거 가져가서 밭에 가서 로타리 치가고 그 보리 막 다 뿌리고 해버려. 근데 한 번도 그걸 네가 할 수 있겠나 하는 게 아니고, 너는 할 수 있다는 눈빛으로 지지해 주는 거 있지. 그래서 가서 로타리 치가 뭐 보리 뿌려놨는데 가보 나중에 봄이 나는 거 보니까 이게 골고루 나는 게 아니고 나는 데만 왕창 나고 이쪽은 안 나고 막. 왜냐면 이 기술이 없잖아요. 이게 기술이 있어 고루고루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쨌든 해냈다는 거지. 근데 그걸 늘 그렇게 지지해 주는 눈빛, 이게 부모가 갖춰야 될 대단한 능력이다. 항상 무심해서 편안한 기운을 보내고, 그리고 너는 무엇이든 잘 해낼 수 있단다. 왜? 너가 전지전능한 영이니까. 그리고 너는 원래부터 잘했어 하는 그 지지해주는 믿음의
눈빛으로 계속 에너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이 착각하는 거 있지. 나는 원래 잘한 줄 알고 사실 원래 잘했어요. 그래서 그 힘으로 이렇게 발휘를 잘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학교 가서도 뭐 그냥 늘 아마 그 급장인가 뭐 반장 이런 거 늘 하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잘하면서도 그러니까 이 밀어주는 힘이 그래서 부모가 해줘야 될 일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지금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데 보면 옛날에는 뭐 텔레비전 보고 있다든지 지금은 뭐 게임하고 있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공부해야 되는데. 그럼 그걸 엄마가 봤을 때 엄마가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야 지금 시험 때인데 그런 거 하고 있어야 되나 뭐 이렇게 보통 엄마가 그런 표현을 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세계적인 인물 너가 지금 시험 준비 중에 그렇게 게임을 하고 있는 걸 보니 엄마 마음이 왜 이렇게 아플까. 이렇게 상대를 향해서 화살을 보내는 게 아니고 화살을 내 쪽으로 돌려서 너가 그 행동을 하는데 엄마 마음이 이렇게 안 폈네. 그래서 이걸 아이 메시지라 그래요. 자신에게 돌리는 메시지를 하라는 거. 네가 지금 시험 때인데 그런 거 할 때냐고 막 이렇게 유 메시지를 내지 말고 내 쪽으로 아이고 우리 세계적인 인물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엄마 마음이 왜 이렇게 안 편지 이렇게 표현하는 것 이런 것도 엄마가 진실로 도와주는. 그럼 아들이 엄마 지금까지 공부하다 잠깐 머리 식힌다고 게임해서 이렇게 순조롭게 이야기가 전해진다는 거예요. 서로 엄마 알아서 들어서 공부할게 뭐 한다든지 이렇게 서로가 에너지가 부드럽게 흐른다고. 그런데 지금 그런 거 할 때냐고 뭐 이렇게 하면 목소리 올라가 알아서 가면서 몸팍 갖고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앞서 공부가 되겠어요. 성질 내고 들어갔는데 앉아서 공부하는 채 할 뿐이지.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와 자식에 대한 관계를 풋과일일 때는 언제나 알아두세요. 넓은 맛을 낸다고요. 그 넓은 과정을 거쳐서 익은 맛을 내는 것이니 늘 잘하고 있다고 에너지를 보내는 것. 그거 말고 할 것이 있을까? 네, 그렇게. 그래서 자녀를 만드는 과정도 똑같아요. 세 가지 무심해서 만들어져야 하고 늘 믿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사랑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똑같습니다. 키울 때도 똑같이 언제나 믿어주고 내가 무심해서 편안한 기운을 보내주고 그리고 마지막 사랑의 눈빛을 보내는 믿음의 눈빛을 보내는 늘 지지하고 응원하고 칭찬하는 에너지를 보내는 것. 이게 한결같아야 된다. 그래야 우뚝 선다. 자, 그런 기운을 늘 받으니까 제가 자라면서 자꾸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더 큰 일을 하고 싶은 일이 마음을 내고 이런 걸 하면서 잘하게 되더라.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